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채팅창에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벌써 인사해 주신 분도 계신데요. 네, 저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혹시가 아니라, 잠시만요. 네, 제가 정신을 팔고 있는데, 혹시 월간 에듀테크 1월에 들으신 분 계신가요? 그 1월에 들으신 분 1번, 오늘 처음이다 2번 한번 눌러보실까요? 네.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12월까지 같이 가보자고 했잖아요. 같이 1월에 들으신 분들은 2월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고, 2월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12월까지 또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 없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연수를 시작해 볼 텐데, 제가 오늘 날짜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정말 우리 선생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 어렵겠지만 이 날짜로 정했습니다. 연습 듣고 딱 그 연휴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고생길이 시작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로 응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네, 행복하시고요, 항상.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 월간 에듀테크가 무엇인지 좀 취지를 설명하고 시작을 드릴게요.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죠? 이 월간 에듀테크는 바쁘고 바쁜 현대 사회에 딱 30분 정도만 투자해서 최신 동향을 좀 알아보자.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 속도를 1.5배로 갈 예정이에요. 이게 30분을 잡았더니, 부족해요. 제가 사실 너무 오늘 연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1월 중순에 했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은 이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막 입이 근질거리는데 이 연수만 기다렸습니다. 네, 애가 둘입니다. 네. 이 연수만 기다렸어요. 사실 이번 주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힘들고 막 그랬는데 이 연수만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연수가 그렇겠지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좀 편합니다. 네, 반응이 없는 사람들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목적이었고 30분을 잡았지만 30분 넘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다 보니까 막 매번 막 스크랩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요. 네, 죄송해요. 바쁘신 분들은 다시 보기 있으니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제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최신 동향 빠르게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저 소개부터 또 드릴게요. 저는 블로그 하는 사람입니다. 블로그. 그냥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고 네. 채팅창 이걸 보냈네요. 네. 선생님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제 거 블로그 보내드렸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송정초등학교 교사 안익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쉬지 않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간 에듀테크 이번 달도 정말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흐름은 약간 이렇게 갈게요. 최신 이슈들을 좀 파악해보고 최신 업데이트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실습을 할 수 있으면 살짝 해보기도 하는데 아마 에듀테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토대로 다음 달엔 좀 더 이해가 되고 다음 달엔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부랴부랴 오프닝을 만들어 봤어요. 허접하지만 네, 봐주세요. 네. 많이 허접합니다.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영화의 시작입니다. 월간 에듀테크 가겠습니다. 네. 제 연수의 취지는 이겁니다. 어, 조림을 잘하는 척 했던 최강록의 이야기 아시나요? 예, 척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최강록의 마지막 그 멘트가 우리의 가슴을 울렸었는데, 저도 사실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막 강의를 하고 하는데, 잘 모르는 것도 척하면서 사는 적이 많아요. 잘 모르는 것도 아는 척. 뭐, 내가 좀 그래도 아는 척을 하면 살아왔는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 모토는 이겁니다. 월간 에듀케의 모토는 꾸준히 함께하면 언젠가는 척에서 척척으로 바뀌는 게 목적입니다. 척, 척척. 그래서 우리가 이 에듀테크를 듣다 보면 월간 에듀테크 잘 따라가다 보면 척은 할 수 있거든요. 누구 앞에서 야 학군이 좀 아냐? 학군이 처음 들어본 선생님 되게 많더라고요. 어제 학교 가니까 아예 뭔지를 모르세요. 학군이도 몰라? 약간 척하다가 진짜 척척 거침없이 아주 잘 되는 따라갈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는 게 제가 이 연수를 꾸린 취지입니다. 예. 이 월간 에듀테크를 꾸준히 하면 이런 사람이 되자가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좀 제 고민을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먼저 에듀테크 동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좀 빠르게 훑어볼 텐데, 먼저 이겁니다. 다 아시죠? 저희 뭐 단톡방이나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 이야기인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에듀테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육법에 들어와서 29조 2의 신설로 인해서 모든 에듀테크나 소프트웨어들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거를 정말로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몰라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심의 대상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그리고 교과 관련 컨텐츠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단톡방에 맨날 물어보세요. 이거 받아도 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이제 선생님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학습 컨텐츠란 게 뭐냐? 이런 거입니다. 이런 거. 아이들이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컨텐츠 있죠. 뭐 1학년 1차시, 1학년 2차시.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코스웨어, 똑똑 수학 탐험대. 이런 것들이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는 아이들이 로그인이 필요한 것들은 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캔바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캔바. 맞춰보세요. 캔바, 캔바 받아야 되죠. 왜? 캔바를 쓰려면 학생들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 8비트 화가라는 일반적인 앱이 있어요. 로그인이 필요 없거든요. 이건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그쵸. 이제 월간 에듀테크 들으신 분들은 척척척 말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지 않고 이게 로그인이 필요 없죠. 데이터 수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앱들은 안 받아도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챗GPT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아,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얘는요. 선생님에 따라 달라요. 교사만 쓰면 안 받아도 됩니다. 교사만 쓰면 안 받아도 돼요. 선생님, 이제 13세 미만도 가능합니다.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도 써도 돼요. GPT는 모르겠는데, GPT도 아마 곧 풀릴 겁니다. 제미나이 그냥 연령 제한 없이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쓰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받아야 되죠. 학생들의 데이터 수집되죠. 받아야 돼요. 개인정보. 이해되시나요? 근데 교사만 쓸 거면 안 받아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구별되죠? 나만 쓸 거면 안 받지만 학생들이 쓸 거면 받아야 된다. 데이터 수집 핵심입니다. 이 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데이터가 모이냐 안 모이냐. 이제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챗GPT 로그인 안 할 수도 있지만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 로그인을 해야 조금 더 되죠. 로그인이 안 되더라도 데이터가 수집되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패들렛. 패들렛. 어떻게 할까요? 패들렛. 패들렛이 고민이 됩니다.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잘 보세요. 개인정보가 어떤 건지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누구 것인지 추정을 할 수 없고, 단서가 없다. 개인일 단서가 없다면 안 받아도 돼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패들렛에 아이들 이름을 안 적고 막 마구잡이로 올려요. 누구 건지 모르죠. 그러면 안 받아도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에 무언가 단서가 있다. 받아야 돼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심의 받으면 됩니다. 심의 받으면 돼요, 그냥. 헷갈린다 하는 건 다 맞고요. 저는 어떤 경우에 교사가 쓰거나 기본적인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은 앱들은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 받아라. 이렇게. 사실 데이터가 수집 안 되는 앱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선생님이 생각하신 한 개만 말씀해 볼까요? 엔트리. 아이들 로그인이 필요하면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 로그인해서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정보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몇 개 학교를 컨설팅 했는데 정말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을 싹 집어넣었더라고요.
심지어 교사가 쓰는 교과 컨텐츠를 넣어두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정보부장님께. 정보부장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꼭 써야 된다면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알림이는 안 해도 되겠죠. 교사가 쓰니까. 자, 그러면 정치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교육적인 것만 생각을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참 비판적인 여론이 버세요. 사실 반복 심의해야 된다는 이 구조 탓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그리고 사실 이게 저는 사실 문제입니다. 에듀테크 기업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에듀테크들이 나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음일기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발견했고, 뭐 갑자기 연수를 듣다 보니까 우리 반 관계읽기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보였어요. 우리 반, 너무 좋은데? 우리 반의 적재적소야. 정말 필요한 그 에듀테크를 골랐어요. 근데 학원이 때문에 안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디지털 대전환을 꿈꾸면서 어떻게 이렇게 법적으로 막는다면 안 쓰게 됐죠.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랑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디지털 대전환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제가 에듀테크 기사에서 가져왔는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문제예요. 교육부가 만들어서 배포한 도구까지 해야 된다는 건 사실 문제죠. 똑똑수학 탐험대로 왜 합니까? 이미 검증이 됐는데. 네, 그렇죠. 그 다음, 3월 학기가 시작된 후에 예산을 구매할 텐데 2월에 만료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럼 교육부에서 답변이 어떻게 오냐면 6월 달에 받으면 되지 않냐, 5월 달에. 학교 현장을 알고 하는 소린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 위원들이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사실 필요한 이유는 있어요. 데이터를 우리가 함부로 막 이제 에듀테크가 막 쏟아지다 보니까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은 있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교육부에서 말하냐면 교사의 책임이었는데 이제 학교 차원에서 책임 분담 구조로 된다로 우리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돼도 학교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나는 그 전까지도 책임이 없었던 것 같은데, 큰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에듀테크를 잘 썼는데, 뭐 학교 차원에서 잘 막아줄까? 이런 생각도, 예, 교육적으로만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참, 공교육 시스템 안에 무분별하게 에듀테크들이 들어온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 수집된 데이터를 얘들이 어떻게 쓸지도 문제인 거예요. 학생들의 막 개인정보를 참 무분별하게 지금 막 뿌려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긴 해요. 그래서 보면 시스템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튼튼한 교각을 세울 것인가? 대한민국은 중대기로에 섰다. 저는 정말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제가 질문을 다 받으면 이 시간 안에 못 끝내기 때문에 궁금하신 건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은 되지만 답답한 것도 현실이죠. 어, 정말로 좋은 에듀테크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걸 써보고 싶은데 못 쓴다면 너무 좀 안타까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네. 근데 경기교육청 같은 선진 교육청은 간소화 됐나요? 경기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간소화 됐나요? 조건부 사용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경기도 선생님이 좀 답변해주면 서로 배워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조건부 사용이라는 게. 여튼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 아, 경기도 교육청 좋다. 간소화 됐나요? 저희도 몰라요. 그럴 것 같았어요. 네. 물어보세요. 좀 전화해서. 간소화 무슨 말이냐? 조건부 사용 뭔 말이냐? 네. 이 간소화는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들 그 하이러닝 뭐냐. 그런 사이트에 뭐 에듀테크들이 모여 있잖아요. 뭐 어떤 플랫폼에 요새 모아놓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것들은 심의를 안 받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보통. 그것들은. 네. 아시겠죠? 자, 다음 주제입니다. 네.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1월에 있었습니다. 다녀오셨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하는 행사인데, 뉴러닝이라고, 11가지 정도의 대한민국 핵심을 정했어요. 자, 이걸 보시면 거의 다 AI가 붙어 있습니다. AI, 디지털 웰빙, 그리고 평가 시스템. 이것도 사실 자세히 보면 AI, 그리고 티칭 도구도 사실은 AI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AI, 스마트 스쿨. 11개 중에 둘, 넷, 여섯, 일곱. 7개가 AI가 적혀 있죠. 그리고 미래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디지털 대전환을 가고 있는데, 어,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조금 발목을 잡지 않나. 이 법안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거는 이 11가지의 주제를 좀 잘 익혀놓으시고, 아, 내가 교육을 나갈 때 이런 것들에 좀 트렌드가 있구나. 앞으로 연수들이 이런 거에 트렌드가 맞춰져 있겠구나. 좀 트렌드를 아는 척 할 수 있다. 아는 척. 아는 척. 척하는 게 목적. 너 이거 교육박람회 키워드 알아? 아는 척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수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교환은요, 마지막에 드릴 테니까 복습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2026 에스크 에듀테크 러닝 스파크에서 나온 에듀테크 마켓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강사들이 가장 빨리 찾아보려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1월 중순쯤에 나왔습니다. 네, 박람회 때 발표가 됐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최신 유행하는 에듀테크 150개를 뽑아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내가 몇 개나 좀 알고 있나, 한 절반을 알고 있나? 3분의 1 알고 있나? 하면서 나의 수준을 좀 평가받아 보면 좋겠죠. 네. 이것 중에 한 가지 정도씩만 알면 고수입니다. 이걸 다 아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들어봤다 하는 게 많으면 고수예요. 어. 들어보셨잖아요. 뭐, 똑똑수학 탐험대, 뭐, GPT. 자세히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1% 연산. 네. 네, 재밌는 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제가 단톡방에 보내드렸죠. 음. 당연 1위는 GPT였습니다. 이거는 유료 앱 기준입니다. 당연 1위는 GPT. 2위가 참 멋있습니다. 패들렛. 네. 패들렛의 저자로서 참 뿌듯한데, 네. 패들렛 연수는 올해도 핫할 거다. 생각이 드네요. 3위부터 다 달라지더라고요. 3위부터 조금 지역적 특별성이 나오는데, 아, 왜 유튜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유튜브 프리미엄을 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다른 지역이랑 비교하면 조금 유튜브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구나 느낄 수 있죠. 사실 디지털 선도학교나 뭐 중점학교로 하면 가장 먼저 사는 게 GPT죠. 네. 그거 하려고 사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급별 에듀테크 탑 10도 GPT가 1등, 패들렛이 2등입니다. 여기에 제미나이가 사실 들어가 있긴 하네요, 살짝. 제미나이가 끼지 못하는 이유는 제미나이를 S2B에서 많이 팔진 않아요. 연락을 하면 파는데 GPT만큼 접근성이 막 좋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미리 캔버스, 토도 한글. 토도 한글이 3등인 건 사실 의외였어요. 아, 토도가 잘 나간다고는 들었는데 아,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지 몰랐습니다. 어, 미리 캔버스보다 높구나. 근데 미리 캔버스는 내년에 꼴찌로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리 캔버스를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미리 캔버스는 이제 전 교육청에서 강원도를 제외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래 살 필요가 없겠죠. 이리로 갈 거예요. 예. 다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알아보세요. 네. 자작자작. 클래스캠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얘들 막 통제하는 그거 같은데 와 이게 6등이나 할 정도로 이할림이 어마어마하네요. 돈 엄청 벌겠네요. 햄스터 메스올림 실물 아상기인가요? 예. 자작자작 유료죠. 여기 있는 거는 다 유료 기준입니다. 판매된 개수에 따라서 책정이 된 거라서 무료 앱들은 없어요. 왜 캔버가 없나요? 물어보시면 잘못된 질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캔버가 없는 거예요. 유료. S2B 기준. 근데 여기서 이 러닝 스파크에서 발표한 인사이트를 보면 AI 활용 제품이 74%입니다. 선생님 이제 에듀테크를 고르실 때 성공할 거냐, 성공하지 못할 거냐라는 걸 측정하는 도구는 그 에듀테크에 AI가 있냐, 없냐입니다. 사실 AI 기능을 탑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지식센터 연수 플랫폼에서도 AI가 붙지 않은 연수들은 폐강이 많이 됩니다. 근데 AI가 붙거나 막 코딩, 바이브 코딩 이런 게 붙으면 거의, 어, 다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이 에듀테크 도구의 성패를 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되게 진행이 빠르죠? 할 게 많아요. 자, 이거는 선생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기사인데 1조 5천억 원
디지털 특교가 3년 연장 추진됐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자, 2023년에 디지털 특교가 그러니까 그, 그 뭐라 하죠?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AI DT 연수나 디지털 혁신 연수를 엄청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 예산이 다 거기로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작년에 AI 연수가 진짜 많았구나. 밥을 맛있는 걸 주구나. 호텔에서 연수를 하구나. 이 1.5조 5천억짜리 연수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2026년에 끝났어요. 사업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게 끝물이다. AI도 끝났다. 이랬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AI를 엄청 강조하다 보니까 3년 연장 추진합니다. 2029년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또 엄청난 예산들이 내려오겠죠. 디지털 중점학교, 선도학교 엄청나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금의 2배, 3배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좋은 에듀테크를 쓸 기회가 생기겠죠. 거기에 더불어 또 많은 연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계획된 연수들이 많이 있는데, 안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힘든 일이겠지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왜 AI 연수가 또 많이 생기는지 요거랑 연관해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디지털 튜터, 디지털 새싹 캠프 이런 것들이 다 지속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참가해 보세요. 근데 이제 교육감들은 왜 반대하냐? 이 선생님들이 반대한 이유는 호화연수, 그래서 예산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육감들은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디지털에 너무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또 정치적인 거니까 여기까지만. 네, 저는 교육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AIEP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네, AIEP 들어보신 분 1번, 처음 듣는다 2번.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에듀테크 트렌드. 아마 선생님들이 3월에 가시면 AIEP 연수나 뭐 설명회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 그럼 AIEP가 뭐냐라고 생각이 또 하시지 마시고, 아, 이런 거구나. 듣고 가시면 돼요. 2023년부터인가요? 2년부터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AIEP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3월에 가시면 구축이 돼 있을 거예요. 저희 광주교육청도 이렇게 AIEP 사이트가 구축이 됐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 플랫폼들을 연동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미리캔버스, 뭐 캔바 이런 것들이 연동될 건데 그래서 이 사이트를 선생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음, 막 홍보가 내려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전남, 인천도 되고 뭐 다 들어오는데 이거에 이제 문제가 뭐냐. 기존의 교육청들이 가지고 있던 플랫폼이 있습니다. 선생님 교육청에서 플랫폼 뭐죠? 알고 있는 거. 광주는 뭐죠? 광주는 아이온이거든요. 경남은 뭐 아이톡톡, 뭐 하이러닝. 그러니까 이미 플랫폼이 구축돼 있죠. 근데 이게 또 들어온 거예요. 네, 이렇게 구축돼 있는데 또 들어오면 이제 선생님들이 무슨 반응입니까? 아이고? 그 하나도 운영하기 힘들고 애들 가입도 힘든데 여기 또 가입시켜야 돼요. 되게 일단 스트레스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AIEP의 그 사이트들을 통합하고 있어요. 전남 이미 통합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은 메타스쿨이었는데 메타스쿨을 AIEP가 흡수해가지고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잽퀴즈, 뭐, 뭐 미리캔버스, 캔바 이런 것도 쓰고 학습 플랫폼들도 들어옵니다. 당연히 통합돼야 되죠. 저도 어려운데 선생님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EP가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야, 그거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잖아. 왜 하는데? 애들 데이터 수합해서 진단부터 수업, 평가까지 한 번에 하는 플랫폼이야. 이 바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보는 생략하시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또 문제점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온 플랫폼들이 구글입니다, 거의. 구글이랑 MS가 들어오는데 외국 플랫폼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안 쓰게 돼요. 학원위에서 한번 걸러지고 여기에 못 들어온 플랫폼들은 안 쓰게 됩니다. 그럼 이게 또 에듀테크를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거에 완전 장애물 같거든요. 지금 중소기업도 난리 났어요. 막 연락하고 난리 났습니다. 뭐 학원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거 못 들어가면 어떡하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플랫폼들은 다 이제 죽어가는 거죠. 왜? 아까 하구니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들어와 있는 플랫폼들은 하구니 심의를 간소화하겠다. 그것만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지금 구글입니다. 이따가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다음입니다. 제가 이걸 단톡방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정치적인 거를 좀 말씀하셔서 좀 당황했는데 저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정치 뭐 이거 뒷 이야기를 막 하시던데 그냥 국가 독서 로드맵이 발표됐어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왜 에듀테크랑 관련 있냐? 이겁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종이책을 읽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선생님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다 공감하시죠?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그거에 반대돼서 독서 국가를 선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고의 근육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른다. 이게 목적이 되니까 선생님들도 에듀테크 너무 좋아. 여기 있는 선생님들 다 에듀테크를 좋아하니까 들어오셨을 텐데 독서 교육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 독서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독서 프로젝트에 에듀테크를 녹여가지고 그림책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국가적인 로드맵을 좀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국가 교육 과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국가의 그 큰 흐름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입니다. 챗GPT가 위험에 빠지고 있는데 구글 반값에 쓰게 됩니다. 11,000원이면 이제 선생님들도 제미나이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어,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가 GPT를 위협하고 있는 게 하나의 계정을 파면 온 가족이 같이 쓰는 넷플릭스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구글. 제가 1월에도 노트북 LM 하면서 구글의 성장세가 정말로 크다고 했잖아요. 구글이 심지어 이거 기사 보셨어요? 다른 채팅, 챗봇, GPT나 이런 거에 있는 채팅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T 거를 다 뺏어버릴 예정인 거죠. GPT에 있는 그런 챗봇들을 다 가져오게 하면 넘어오겠죠. 네. 그리고 최근 정확도 평가에서도 1등을 먹었습니다. 네, 1등. 근데 제가 써보면 진짜 솔직하게 제가 둘 다 쓰는데요. GPT가 좀 더 말귀를 더 잘 알아먹어요. 제미나이가 약간 말귀를 못 알아먹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좀 프롬프트를 써야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텍스트 추출을 하려고 하면 그냥 제가 사진 올린 다음에 GPT는 추출 한마디만 하면 추출해 주거든요. 근데 제미나이는 이상한 말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얘는 좀 프롬프트를 좀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근데 결과에서도 나오는 게 챗GPT가 오픈 AI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계속 점유율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제미나이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노트북 LM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트북 LM과 구글의 성장세가 연결되는데 나노바나나 이런 것들이 연결됩니다. 18.2%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요, 한번 적응한 거에서 잘 안 바꿔요. 진짜 웬만큼 좋지 않으면 처음 썼던 걸 씁니다. 근데 이걸 쓴다는 이유는 뭔가 좋은 게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한국 교육의 파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쓰면 그 에듀테크는 빵 떠요. 노션 일본에서 뭐 망해가던 그런 뭐 기업이었는데 일본에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고 지식센터에서 막 하니까 노션 지금 엄청 잘 나가죠. 챗GPT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짓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 교육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유행을 막 따라가고 막 연수 막 하고 하니까 재미나이를 쓰는 거예요.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왜 구글이 먹게 되냐면 교육청이 재미나이랑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구글이. 그래서 구글 뭐 에듀플러스도 다 들어오고요. 저희 교육청도 들어오고 심지어 재미나이도 무료로 쓰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천 재미나이 선택하게 해줬죠. 광주 재미나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글 에듀플러스 들어온 학교들 있죠. 어디죠, 선생님? 지역 알려주세요. 구글 막 들어와 있다. 또는 재미나이 해준다.
지금 제미나이가 대세예요, 대세. 빨리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아마 3월부터 연수는 제미나이 연수가 많이 생길 거예요. 저도 지금 예정된 연수가 3월 달에 제미나이 연수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막. 예, 교육청 차원에서. 이미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듣고만 흘리세요. 혹시 요거 보신 분? 연수 작년에 가시면 교원 역량체계 보셨나요? 요거 혹시 이거 낯 익나요? AIDT 연수? 처음 보나요? AIDT 연수 가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연수를 했습니다. 어, 작년에 했던 모든 교육 그 디지털 연수들은 이 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원 역량 체계표인데 이 표가 이렇게 작성돼 있어서 이거에 따라 선생님 성찰도 하고 뭐 이해도 하고 하이터치 하이테크도 하고 뭐 학생 참여 수업도 한 겁니다. 이 표가 올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표에 따라서 여름방학 때 멀티트랙 연수라는 게 대규모로 열립니다. 여름 이점이랑 겨울에 인공지능 기초 심화 단계로 모든 선생님들을 인공지능 전문가로 만드는 대규모 연수가 이제 준비 중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듣고 흘리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숨 한번 쉬겠습니다. 네, 괜찮나요? 들어오시기 잘 하신 것 같으세요? 네, 벌써 시작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는 에듀테크 업데이트 소식을 좀 전달 드릴 텐데 아마 잘 안 쓰시는 도구들은 처음 보시는 소식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선생님께서 한번 이런 업데이트가 있구나 한번 써봐야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좀 스스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더 눌러보시고 또 새로운 것 아이들 써보시고요. 첫 번째, 샌드박스 아시는 분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난 샌드박스를 안다. 어. 샌드박스가 뭐냐면 패들렛에 붙어있는 녀석입니다. 이 패들렛에. 이 패들렛에 가시면 패들렛은 들어보셨죠? 여기 샌드박스. 얘가 뭐냐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학생들이랑 그 참여형 수업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포스트잇으로 막 의견 나누면서 수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꼭 익혀보세요. 근데 얘가 원래는 3개 제한이 있었습니다. 패들렛이 3개까지만 됐었으니까 3개 제한이 있었는데 6월 30일까지 무제한이래요. 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월 30일까지 무제한이다. 자, 그 다음 캔바. 난 캔바 써봤다 1번. 네, 올해 6월 30일입니다. 캔바 이제 써보셔야 됩니다. 네, 캔바 써보셨다면 불편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캔바는 내 자료를 공유하려면 무조건 로그인이 필요했어요. 뭐 안 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공개 보기 링크나 있긴 한데 내 템플릿에 들어오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누군가 초대하거나 학생들에게 이거를 복사본을 줄 때 로그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위에 올려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로그인 없이 즐기게 되었습니다. 자, 실습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공유 버튼 누르고 학습 세션이란 걸 누르면 계정 없이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학생 초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다. 로그인이 스트레스였다 하시는 분들은 가끔 쓸 거면 요거 쓰세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200분 계신데 250분 계신데 이거 렉 걸리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몇 분까지 이게 좀 버벅이지 않나 봐볼게요. 자, 공유를 누르고 학습 세션이 있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자, 한번 참가해 보시겠어요? 핸드폰으로 오셔도 되고요. 어, 여기 주소 복사해 드릴게요. 링크 복사.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은 협업만 가능해요. 협업. 통제는 어렵습니다. 네, 한번 들어와서 어, 한번 움직여 보시고 이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난리죠. 네. 혹시 못 들어오신 분? 네. 제가 한번 궁금했어요. 보통 20명만 들어오니까 많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나 좀 궁금했거든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기회에. 45분까지는 렉이 버티는 것 같아요. 네. 렉 괜찮은 것 같아요. 50명 좀 렉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로그인 필요 없지 않나요, 선생님? 어?
혹시 로그인 필요한가요? 제가 실험했을 때 로그인이 필요 없었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들어오실 때 필요 없죠? 네. 네. 여기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최대 인원 초가 떠요. 그럼 우리 하나 배웠네요. 최대 인원 초과도 안 뜰 것 같은데. 안 들어와지나요? 오케이, 우리 한번 실험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끄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하나 배웠네요. 어. 초과라는 메시지가 뜬다. 제가 보니까 한 40명 정도? 또 하나 아는 척 할 수 있겠네요. 야, 너 캔바 그거 알아? 너 그거 초과되는 거 뜨는 건 아냐? 이렇게 한번 척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아이들과 20명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별로 만드세요. 그래서 5명, 5명, 5명 각각 사본에 초대해서 하면 로그인 없이 얼마나 좋아요. 네. 학원이 못 받으신 분은 이걸로 하세요. 네. 그 다음입니다. 샌드박스가 최신 업데이트 기능을 소개했는데요. 샌드박스 안에 구글 슬라이드나 PDF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선생님들 이거 복습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밑에 주소가 있어요. 이 주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주소로 들어가면, 이렇게 떠요. 처음 보던 게 뜹니다. 그러면 PDF를 넣을 수도 있고, 구글 슬라이드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넣은 PPT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또는 PDF를 넣으면 PDF가 쫙 읽어져요. 페이지 수만큼.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아이들이랑 뭐 이 수업 교환에 대해서 뭐 포스트잇도 붙여보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를 아이들과 공유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들렛은 샌드박스 6월까지 무료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너무 좋은 기능이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어떻게 쓸지는 이제 선생님들의 인사이트에 맡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지 수만큼 쫙 들어온다. 그 다음, 패들렛 UI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최근에 패들렛 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건데, 여기 있던 옵션들이 위로 올라갔어요. 이것도 모양이 바뀌었고요. 좀 불편해졌어요. 좀 어색해요. 그리고 여기도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패들렛 써보신 분들은 이런 업데이트 소식이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닌데, 패들렛 내에 있는 언어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기능도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언어를 뭐 한국어로 썼는데 내가 영어 선생님이다. 그럼 이거를 영어로 바꿔가지고 한 번에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영어 선생님 계신가요? 네, 한국어로 쓴 다음에 아이들의 모든 게시물을 영어로 딱 바꾸는 기능이 들어온 거죠. 해보니까 아직은 좀 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 넘어갈게요. 요건 안 중요한 것 같은데 패들렛에 사진 한 장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장을 동시에 업로드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패들렛에 사진 한 장만 올라갔잖아요. 여러 장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6장까지. 그 다음에 최근에 정말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패들렛 다운도 안 되고 뭐 이상해졌어요. 자, 잘 보세요. 예전에는 패들렛 안에다가 패들렛을 넣어 놓으면 클릭했을 때 그 패들렛으로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떠요. 이 패들렛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패들렛을 학습할 수 있게 됐다고 해야 될까? 좀 더 불편해진 느낌이 됐는데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다음 장을 넘기잖아요. 다음 패들렛으로 들어가집니다. 제가 여기 넣어놨던 자 끄고 다시 해볼게요. 이 순서대로 연결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수업의 흐름을 패들렛을 넣어놓은 다음에 이 수업을 하다가 샌드박스로 넘어갔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띵커벨 보드 같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만약에 내가 패들렛 TA라는 퀴즈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바로 퀴즈로 연동시킬 수도 기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A에 있는 그 주제를 가져와서 넣을 수도 있다. 네. 지금 막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데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었다. 사실 좀 불편해요. 사실 싫어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이 여기로 들어가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안 뜨고 진짜 여기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뜨면은 옆에가 안 보이잖아요, 잘. 그럴 때는요, 여기 새 탭에서 게시물 열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음. 하나 배워갑니다. 점점점 새 탭에서 게시물 열기 하면 잠시만요. 새 탭에서 이게 또 바뀌었나? 잠시만요. 당황스럽습니다. 새 탭에서 게시물 열기. 네, 이렇게 떴거든요? 이게 또 업데이트 됐나? 이것도 막아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까지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뭐가 바뀐 것 같은데, 원래 이 새 탭에서 열기를 하면 아예 새로운 링크로 뜹니다. 아시겠죠? 네. 페타기는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건 아마 다시 돌아갈 확률도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않은 척 넘어갈게요. 네. 자, GPT 고정 기능이 생긴 거 아시나요? 네. GPT 고정 기능이 뭐냐면, GPT가 원래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내 대화 주제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점점점을 누르면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상단에 고정이 돼요. 이게 제미나이에 있었는데, 베껴온 건지 모르겠는데, GPT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내가 자주 쓰는 주제를 넣어서 고정해 놓으시면 바로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한번 보시고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 어, 제미나이랑 GPT랑 진짜 이상한 게 서로서로 좋은 걸 좀 베꼈으면 좋겠는데 안 베껴요, 잘. 그 GPT에는 폴더 생성 기능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챗 GPT에는 이 폴더 기능이 있어요.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내가 쓰고 있는 주제들을 넣을 수 있는데 제미나이엔 그게 없어요. 근데 이 확장 프로그램을 깔면 어떻게 까냐면 제가 까는 방법을 여기 밑에 넣어놨습니다. 블로그에. 네. 설치하면 이제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폴더 생성. 생성해 볼게요. 폴더 생성. 여기다가 월간 에듀 여기 해볼게요. 월간 에듀테크. 이렇게. 그래서 끌어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점점점 눌러서 폴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 배워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GPT에 고정 기능이 없었던 걸 제미나이에서 베껴온 거예요. 제미나이 걸 뺏겨 왔죠. 자, GPT에 있는 걸 제미나이에 넣게 만든 겁니다. 예, 서로 뭐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상호 협력적인 라이벌 같아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좋다. 예, 소비자는 좋다. 자, 이거 학습 세션 아까 했고 잽퀴즈 소식입니다. 잽퀴즈 써보신 분 1번. 네. 잽퀴즈를 써보셔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안 써보신 분은 한번 써보세요. 좋아요. 예. 물론 잽퀴즈는 유료로 제공이 되는데 유료가 아니면 이 기능들을 쓰긴 어려워요. 근데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AIEP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이제 제가 1월 달에 뭐라고 했죠? 1월 달에 기억하시는 분. 네, 카메라 네, 끄겠습니다. 네. 네. 녹화되고 있으니까 카메라 켜시면 안 돼요. 네. 1월 달에 이제 출처 기반이 핵심이다. 소스가 들어가지 않은 에듀테크는 조금 힘들다. 출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제가 에듀테크 트렌드라고 했죠. 예, 제배도 들어왔습니다. 유튜브를 넣으면 여기 안에서 퀴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는 에듀테크가 이제 없습니다. 패들렛, TA 뭐 다 돼요. 그런데 성취 기준도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퀴즈를 뭔가를 만들 때 AI 기능으로 문제를 만들었었는데 얘가 성취 기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잽 퀴즈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취 기준은 넣어서 그 성취 기준에 맞게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하게 바라는 것도 문제고. 근데 이런 시도 자체가 우리가 좀 안전하게 AI를 쓸 수 있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박수를 쳐줬어요. 너무 좋은 생각 아닌가요? 이 생각을 처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대단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시도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정성이 있게. 예. 그리고 나중에 잭퀴즈 유료 결제할 일이 오셨으면 꼭 써보세요.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많이 넘진 않았어요. 뭐 한 잡다한 말 빼고 9시 10분 정도 시작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마지막 좀 말들을 좀 남기고 시작을 할게요. 네. 다음 달 월간 에듀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월간 에듀테크. 교환은요, 제가 채팅방에 공유하겠습니다. 단톡방에. 네. 날짜는 미정했는데, 이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단 2월까지 흥한 이유는, 전 사실 처음에 30명을 생각했거든요. 여기까지 꼭 들어주세요, 선생님. 흥했던 이유는 방학 버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이게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3월 달에 바쁘니까.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쯤에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가장 좀 여유로울 시간이 일요일 저녁일 것 같아서 일단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날짜 미정이고요. 올라오면 뭐 대기 이런 거 신경하지 마시고 좀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동향이랑 최신 기능을 할 건데 최신 기능을 갈 거예요. 근데 어떤 기능이 너무 좋다 하면 노트북 LM처럼 그것만 좀 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서는 좀 저명 인사를 초청해서 좀 뭐 강의도 좀 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좀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 어, 선생님 좀 제 고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F 감성을 좀 장착하시고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들어주세요. 네, 계속 함께 하실 분들은 이겁니다, 이거. 제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진짜로 계속 생각이 나요. 제가 이 월간 에듀테크를 만든 이유가 조금이라도 선생님들이 에듀테크를 어려워하지 말고 이런 흐름들을 따라라도 가면 좀 관심이 있겠다라는 좋은 취지로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어 당연히 무료로 해야겠죠. 그리고 무료로 계속 할 생각이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지금도 이 노쇼가 좀 심했어요. 제가 단톡방에 뿌려서 50분이 더 들어와서 그렇지 노쇼가 좀 많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좀 힘도 빠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보시면 지금 못 들어오신 분이 130명 정도 되세요. 대기를 받으신 130분이 못 들어왔는데도 그러니까 400명 중에 지금 200분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노쇼가 50%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강사들은 무료 연수 기준 50%고 제가 하는 연수는 그래도 노쇼가 70%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70%도 안 되니까 사실 기운이 많이 빠집니다. 사실 이 연수를 무료로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제가 바쁘고 육아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걸 좀 틀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요. 뭐 그걸 선생님들 징징거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유료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책임감 없는 행동이 온다. 이 책임감 없는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유료화가 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 유료화의 최소 기준이 1,000원입니다. 1,000원. 자, 잘 들어주세요. 저를 욕하지 마시고 1,000원을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소 기준이 1,000원이에요. 근데 이 1,000원을 가지고 제가 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선생님들을 모두 소용하려면 500명에서 1,000명짜리 줌 라이센스 계정이 필요해요. 근데 줌 라이센스 계정이 비싸요. 300명부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모여진 수익금을 줌 라이센스를 사서 선생님들을 다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30만 원을 내면서 라이센스 사는 거는 제가 힘이 빠질 것 같고 선생님들에게 그런 의도를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도는 남는 돈들은 다 기부를 할 겁니다. 연말에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연말에 이 모든 돈들은 월간 기부 에듀테크라는 이름으로 기부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거기에 모인 돈에 제가 플러스를 해서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막 3,000원, 5,000원으로 하면 저를 욕할 거예요. 그리고 제 취지에도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무료로 하려고 했어요. 전 돈을 벌자고 하자면 다른 데서 돈을 버는 게 더 맞습니다. 돈을 벌 생각은 없어요. 이 연수는
무료를 처음 타겟팅으로 했고, 나눔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1,000원은 받으려고 합니다. 예, 욕하셔도 뭐 소용없어요. 욕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의도를 아시면, 조금이라도 함께 하자는 제 기여라는 생각에 함께 해주지 않을까. 전 이 못 들어오신 140명 선생님들이 한 달 내내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한 달 내내 어떻게 들어가나요? 되게 안 풀리나요? 저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노쇼도 50%인데, 그래서 내가 줌 에듀테크를, 줌을 사면 이 선생님들을 다 들어올 수 있겠구나. 네. 제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3월이 사실 존폐 위기입니다. 제가 1,000원을 올렸을 때 100명도 안 찰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음, 제 취지를 응원해 주신다면 다음 달도 함께 해주시면 우리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욕하지 말아주세요. 돈 벌 생각 없습니다, 이걸로. 저는 다른 곳에서 돈 벌 수 있어요. 네. 그냥 마음이 좀 아팠어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자, 다시 보기, 그래도 혜택이 있어야 되죠. 실시간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게 유튜브로 링크로 올라가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교환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교환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는 분들만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약속드리는데 1,000원은 자료값입니다. 지금 드릴게요. 이 1,000원 이걸 꺼야 제가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마무리하고 보내드릴게요. 받아가세요. 자료값입니다. 네. 3월 저도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괜찮아요. 못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응원만 항상 해주시고요. 다시 보기는 단톡방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링크에. 항상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링크 드리고요. 어, 여기 한번 캡처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에듀테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끄고 네, 자료 공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월간 에듀테크. 이거는 단톡방에서 물어보셔도 공유 이제 안 할 겁니다. 네. 시간 내서 들어오신 분들만 가져가셔야 된다 생각해요. 사실 노쇼에 대해서 좀 화도 나서 네,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단톡방에서 이벤트 설날에 할 거니까 많은 참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3월 달도 기대해 주세요. 매번 쏟아지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네, 자료요. 자료 다시 보내드릴게요. PPT로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참고하시면 제가 원문 기사랑 뭐 블로그 이런 거 참고하실 수 있게 공부하실 수 있게 그 메모에 달아놨어요. 메모에 달아놨으니까 핸드폰 받으신 걸 카톡으로 보낸 다음에 컴퓨터로 여세요. 네. 저장은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네. 점점 그 마우스 갖다 대시면 지금 꼭 받아가세요. 저 단톡방에서 뭐 1대1 주셔도 공유 안 할 겁니다, 이제. 네. 여기서 딱 받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해 가세요. 네. 5분 기다리겠습니다. 다 되신 분들은 나가서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환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선생님. 네. 저 힘들지 않아요. 뭐 힘들지 않고 즐거워요. 즐거우니까 너무 안쓰럽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즐거우니까, 네. 핸드폰은 다운이 안 되나요? 네. 핸드폰 다운 된다고 합니다. 네. 정 안 되시는 분은 지금 카톡 주세요. 저한테. 지금 카톡 안 주시는 분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10시까지 카톡 주세요. 마이클이란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업무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 좀 추천드려요. 다운이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1대1 카톡 주세요. 단톡방에 주시지 마시고요.
단톡방 닫아야겠네요. 1대1 카톡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공지했습니다. 1대1 카톡 주셔야 됩니다. 공지방 닫겠습니다. 됐죠? 다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나가겠습니다. 초등도 괜찮아요. 초등도 뭐 과정통신문도 만들어주고 생기부도 써주는데 저는 제대로는 안 써봤어요. 네,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오늘 다룰까 하다가 마이클이랑 아이스크림에 나온 게 있거든요. 다룰까 하다가 다음에 또 생각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네. 교환은요, 제가 다 드리기 힘드니까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면 여기서 최대한 다운받아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종료할게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끄겠습니다.